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하나오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돼서 사실 주가가 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이 대형주가 투자 경고 종목 달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빠진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투자 경고 종목을 달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가면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왜? 너무 많이 올라가면 거래 정지가 되죠. 하루.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이어질 거냐면 제가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 뭐죠? 카카오페이. 그럼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투자 경고 종목 달고 어떻게 됐어요? 하루 거래 정지 됐죠. 하루 거래 정지 되고 어떻게 됐다? 고점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좀 보게 되면 자, 거래소 공시에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되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7월 11일에 지정됐단 말이에요. 그죠? 7월 11일. 자, 7월 11일이 언제냐 봤을 때, 요 뒤네요. 죄송합니다. 이 앞쪽 구간을 볼게요. 자, 앞쪽에서도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지정된 거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어제 6월 13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6월 13일이죠. 자, 6월 13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자고. 6월 13일. 자, 언제냐. 여기죠, 여기. 그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안 빠지고 어떻게? 위로 튀었죠. 위로 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밑에 구간부터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100%가 올랐어요. 자, 우리가 하나오션 100%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시총 자체가 달라요. 얘가 지금 11만 4천 원일 때 시가총액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7조가 나오거든요. 17조. 17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은 유통 주식수입니다. 유통 주식수 자체가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시가총액은 5조 정도, 5조도 안 됐어요. 그쵸? 5조도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오션은 2배까지는 못 올라가요. 왜? 오션의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6조인데 진짜 시가총액은 얼마? 유통주식이 3분의 1이니까 12조죠. 12조.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시총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개인들의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뭔다? 주가는 2배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경고 종목을 안 달았으면은 저는 오션을 접근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경고 종목이 달렸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이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우리가 이때 당시 주가가 왜 빠졌죠? 이때 주가 왜 빠졌어요? 산업은행에서 그죠? 산업은행에서 블락딜 한다고 빠졌잖아. 그죠? 블락딜 빠졌잖아.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고 어떻게 주가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지금 산업은행이 블락딜 물량이 15% 남아있어요. 전체 지분에. 이거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당장 산업은행에 블락딜이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구간에서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강한 거래량은요. 뭘 만드냐면 차익 실현 욕구를 만듭니다. 특히 지분이 높은 사람들한테. 자, 지분이 높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도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도하기가 어렵죠. 근데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라 그러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지금 정리가 가능하겠구나. 이 거래량이면. 이런 심리가 또 발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경고 종목이 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시 02분 이때 경고 종목이 달렸죠. 그렇기 때문에 NXT 시장이 끝나고 공시가 나온 거라서 우리가 이번 월요일장 즉 내일 구간 너무나 중요한 부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 초반에 주가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경고 종목이 이제 처음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쭉 밀리면 기회로 잡을 겁니다. 자, 집중을 해보세요. 월요일에 기회를 잡을 거고 경고 종목을 달리고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여기 박스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에 박스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왜? 결과적으로 지금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첫 거래와 둘째 거래 때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밑꼬리가 달리고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말아 올렸다라는 거죠. 즉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가 줄어들면서 버텨줬죠. 그럼 분명히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량을 또 받아줬더라는 거고, 그것도 다음날도 마찬가지. 즉 현재 구간에서 이 가격대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주는 주체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경고 종목까지 달아났다라는 건 주가를 한 방 더 위로 쳐서 개인들을 싹 다 꼬셔서 물량을 넘기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그림 24%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1% 마감되는, 정말 물량을 세력들이 다 던지고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과거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을 때 언제요? 여기죠.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투자 경고 종목을 달면서 어떻게? 달면서 올라간 다음에 주가 어떻게? 장대 양봉 27%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박살냈죠. 물량 다 팔고. 그리고 이 구간을 회복하는데 그 3년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조선업은 앞으로 화랑일 거고 계속적으로 좋아질 건데 왜 매도하냐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이미 오션을 매수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 구간에서 이 미국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강조를 하면서 뭐 해야 된다? 버텼어야 된다. 근데 이 구간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 할 자격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때는 조선업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3년, 4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반문을 하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날짜 언제죠? 자, 7월 4일, 7월 5일 주가 이 바닥을 찍을 때 이 주말에 금요일 이후 토요일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하나오션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하나오션을 검색을 해보면 7월 4일로 가보겠습니다. 7월 4일. 자, 7월 4일, 7월 5일쯤에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장문으로 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7월 5일이죠. 7월 5일. 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글을 써드렸는지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조선업 부활 시동권을 일본,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붙는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뭐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진보고 일본 정부는 누가 보더라도 미국에 굉장히 퍼주고 있는 나라인데, 정부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신뢰할 만한 정부고 우리나라는 신뢰하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다 넘어갈 것이다, 조선업이. 이렇게 분명히 사람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1, 2위 합치고 국립조선소 추진, 합병 시 하나오션 건조량 제처,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오션이 빠질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반박을 제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자, 최근 국내 조선소가 일본에 밀려 미국이 일본에 발주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트럼프나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전혀 아니며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음모론적으로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하락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을 보면 중국과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1, 2위 조선사를 합병해서 단일화하죠. 제 말을 좀 잘못했는데 합병을 시도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 갑자기 대규모 수주를 소화할 역량은 없다. 만약 이러한 논리대로 하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3사가 합병하면 전 세계 수주가 전부 국내로 몰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한국 정부가 진보 성향이라 미국, 일본을 선택한다 식의 프레임은 주가 하락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투자자 심리적인 서사에 가깝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선택할 현실적인 대안은 제한적이며 한국 조선사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일부 발주가 일본으로 분산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 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하나오션은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밀릴 때 섣불리 손절하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비중을 조절하며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
추가적으로 중국발 철강 가격 상승 문제도 충당금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영업이익에 단기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부분도 주가 하락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뭐요? 미국이 필요한 LNG선 군함은 국내 3사 기술력이 독보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관세 협상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랐다. 그럼 제가 뭐요? 이 뷰가 맞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서도 제가 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경고 종목을 달았기 때문에 수급적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으나 계속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추가적인 이벤트가 없으면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저는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로 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건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만한 구간이다. 왜? 경고 종목을 달았기 때문에. 경고를 달았다라는 건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 고가권에서 분명히 하락하는 구간에서 잡아주는 특이한 계좌, 특이 계좌들, 즉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이 부분 3번에 대한 부분 뭐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쪽 구간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결과적으로 특정 세력들이 있다. 물량을 잡아주는. 그러면 우리가 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우리는요, 내려갈 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경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는 항상 주가가 내려갈 때는 무서워서 손절하고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쌈짓돈을 싸들고 와서 또 매수세에 동참할 겁니다. 왜? 주가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선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전 말씀드리잖아요. 조선업이 더 갈 수 있는데 올라가고 있을 때는 경계하고 조정이 나오면 사라고요. 항상 올라가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주가 밀리면 손절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봐. 아, 나 이때 기회인 줄 알았어 하시는 분들 주가 마이너스 25%가 빠졌어요. 우리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넣었으면 마이너스 2.5억이 빠졌다고. 이거 일반 사람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는 좀 항상 기회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땐 비중 축소를 항상 하자. 그러니까 이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고 종목 달렸죠. 그럼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나올 텐데 저는 위로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혹시나 밀리면은 단기 매수 기회, 올라갔을 때는 분할 익절로 수익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오션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분명히 이 주가 7월 5일 그죠? 7월 4일 금요일에 급락하고 하락했을 때 주말간에 제가 길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렸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내려갔을 때는 기회, 올라갔을 때는 익절, 이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욕심을 절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기려면 욕심을 반드시 조절해야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 같이 잘 대응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 오션 분명히 또 나중에 매도하면 나 근데 살 종목이 없어 분명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 조선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공유 드렸단 말이에요. 정말로 3월 28일에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힘들었어요. 3월 28일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힘들었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얼마입니까? 13,500원이죠. 13,500원. 이때 당시에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보이시죠? 한국카본. 사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한국카본 보이실 겁니다.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공유를 드렸다. 얼마에? 13,500원에.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많이 힘들다. 히든 종목 공유를 공짜로 드렸죠. 5월까지 공유 안 하려고 했으나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공유 드린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 종목이고 제가 메인 종목은 한국카본이었고 히든 종목이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보실 거면
동성 화인텍 뭐라고 했죠? 한국 카본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조정폭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로 모아가시고 길게 투자하면 좋은 흐름 나올 거다. 2월 초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 한국 카본에 30% 올라갔다 조정 중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카본 주가 보실래요? 얼마 갔는지? 단 4개월 만에 보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어디예요? 날짜 보실래요? 3월 28일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라고요? 날짜 3월 28일 보여요? 어디요? 여기잖아요. 최저점 보이세요? 이 구간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부터 13,000원이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죠. 어디까지? 35,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이 구간 대비 160%. 2.6배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잡아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이 오션 관련돼서 들고 있는 분들은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 무료로 잡아 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010-9201-6329 오션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오션의 매도 타점 또는 눌리게 되면 단기 매수 타점 잡아 가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관련주 제가 LNG 관련주에서 한국카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건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 잠깐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스페이스 X 관련주죠. 요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